마지막 세 번째, 인테리어 업체가 폭리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높은 마진율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는 20%에서 30% 정도 마진을 갖고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평균 25%의 마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3천만원짜리 공사다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750만원을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소비자께서 여기서 한 가지 착오가 있으신 게, 이 750만원이라는 마진이 전부 다 기업 이윤의 순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750만원이라는 비용에서 어떻게 인테리어 업체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과상각비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그 장비에 딸린 소모품들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과상각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과상각비는 일반적으로 견적의 한 1%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 3천만원짜리 견적이라면은 거기에 들어간 지적공사비가 2250만원. 이 2250만원의 1%라면은 22만 5천원. 이 금액을 매 현장마다 이 정도 금액은 지출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현장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까지 15일 정도가 걸리는 이 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 인건비는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디자인부터 그리고 설계를 해야지만 견적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 설계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에 대한 지식이 매우 풍부해야지만 정확하게 견적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최소한으로 봤을 때 저는 월급을 300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월급이 300만 원이면은 휴일은 차지하더라도 15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현장에 15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 감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이 현장 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설계자보다 더 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장에 있는 반장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반장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부분에서 시공을 못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그거를 컨트롤해서 시공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장님들보다 더 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장 책임자를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하려면은 저는 최소한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400만 원을 준다고 했었을 때 능력 있는 감리자라면은 세 군데까지 현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세 군데를 커버한다고 했었을 때 이때는 거의 야근은 필수적으로 매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랬을 때 세 군데로 쪼갠다면은 4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3분의 1을 한다면은 133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이 한 현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보험료가 업체들이 안 넣고 공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고 나서는 이제는 무조건 보험을 들고 공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 직원이 한번 다쳤다가 그 보험료 납입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도 했고요. 그리고 또 벌금을 맞은 적도 있어요. 보험을 안 들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나라에서 벌금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한테 매긴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보다 더 큰 금액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보험료는 업체에서 들던지 안 들던지 간에 언젠가는 이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총 직접 공사비에 한 반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건비 한 9% 정도가 보험료로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공사비가 2250만 원이라면 한 반 정도가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2250만 원의 반이라면 1125만 원이 되겠죠. 이
1125만원의 약 9%, 약 9%라면 한 108만원 정도가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108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413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은 25%의 마진 750만원에서 순수 마진은 336만 5천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인텔 업체 시스템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한 현장의 마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업부터 설계, 현장, 감리자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다 해결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업이면 영업, 설계면 설계, 현장 감리자면 감리자, 이렇게 각 따로 분야를 나눠서 인건비를 지불을 하고 그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겠고요. 여기서 사장님이 직접 모든 영업부터 시공 감리까지 보는 업체라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총 마진에서 설계 디자인과 감리자 인건비를 지출 안 해도 되므로 총 마진은 3천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619만 5천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 생각하기에 따라서 큰 마진율을 남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업체는 본인이 거의 한 현장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공사가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한 현장 또는 2개 정도, 소규모인 경우에만 이렇게 2개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사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2개가 겹쳐졌을 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개 정도 공사를 친다고 보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 한 달 수입이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619만 5천원 이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면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한다면은 1,000만원 아니면 그 이상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했을 때 수익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영업은 사장님이 하고, 그리고 또 설계는 설계자가 하고, 현장 책임자는 또 시공 부장님이 따로 있고, 이렇다면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을 다 뺀 336만 5천원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현장을 모두 소화하는 업체에 비하여 마진율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 업체는 한 명의 설계자, 한 명의 현장 책임자, 그리고 영업하는 사장님 이렇게 있었을 때 이 3명이 한 팀일 때 3개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915만원까지 마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끊임없이 3개 현장이 돌아간다는 가정하에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엔 한 달에 하나 혹은 2개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개 정도 공사를 소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업체일 경우에 평균적으로 2배를 하면은 673만원이라는 수익으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사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영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직원을 늘림으로써 더 큰 마진율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의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므로 673만원 이 수익으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결국은 업체 시스템에 따라서 마진율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한 달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6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임대료도 내고 공과장비도 내야 되고요. 전기세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출 비용을 빼면은 결국 차이는 있겠지만 한 5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순수익을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마진이 작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자꾸 안 보이는 데다가 그 견적서 있는 내역서에 어떤 외주업체한테는 리베이트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한 안 보이게 자꾸 마진을 넣어서 마진율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5%라는 마진이 폭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텔이나 병원 아니면 웨딩홀 같은 이런 큰 규모의 같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10% 마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규모의 공사 같은 10억 정도의 규모라면은 한 3달 정도 공사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 10%면은 한 1억 정도의 마진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천만 원 정도의 마진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일반적인 소규모 업체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되게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한 잔금을 못 받아서 아예 돈을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쪽 부분은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 웨딩홀이나 호텔 회장님들하고 조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업체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런 소규모 업체가 이런 큰 업체들과 비교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벌 거라는 생각은 인테리어 업계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금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편견인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 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셨나요? 지금도 인테리어 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사기꾼 업체처럼 보이시나요? 분명히 처음 말한 것과 다르고 또 내역서를 가지고 그 견적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기치는 업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AS도 제대로 진행 안 하고요. 이런 사기꾼을 제외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하는, 그리고 책임 있는 시공을 하는 이런 평균적인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월 수익을 5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벌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원활히 돌아가는 업체의 경우지 500만 원도 못 벌고 한 달 수익이 200만 원, 300만 원 평균적으로 뭐 한 달은 공사하고 한 달은 쉬고 이런 업체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업종이 정말 돈을 쉽게 벌고 마진율이 높다면은 왜 현재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들이 문 닫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인테리어 업계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책임 있게 시공하는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런 업체들이 크게 그렇게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번쯤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첫 미팅을 갔었을 때 사기꾼 혹은 폭리를 취하는 인테리어 업체, 그러니 한 푼에 더 깎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오너 김 실장의 별변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편견과 싸우시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 그 실장님들, 이런 분들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이런 업체들이 인정받고 이런 나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댓글로 칭찬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대가 된다면 나빠요도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던가 아니면 저 또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오너 김 실장이었습니다.